새벽 5시 고급 저택의 거실에서 울려 퍼지는 피아노 선율. 하지만 이상합니다. 이 집에서 그 시간에 피아노를 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했거든요. 치매로 손떨림이 심해진 73세 회장님도 중년의 가정부 이모님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선율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25년간 숨겨졌던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과연 그 깊은 새벽,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부산 바다에서 불어오는 새벽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43세 한지영은 매일 이 시간에 눈을 뜹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난 한지영은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바라봅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어요. 25년 전 무대 위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를 연주하던 그 여자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한지영은 조심스럽게 왼손에 하얀 압박 장갑을 착용합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이 특수 장갑은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손상된 신경을 보호해주죠.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1999년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모든 것이 불안정했던 그 시절. 연주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일어난 그 끔찍한 교통사고 말입니다. 그때 한지영은 부산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피아니스트였어요. 매일 12시간씩 연습에 매달렸죠. 손목이 부어오르고 아파도 무리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몸의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었거든요. 무리한 연습으로 이미 부어올라 있던 손목이 그 사고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38년간 피아노를 쳐온 손이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이 고급 주택에서 가정부로 일하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최동식 회장님 건설업으로 자수성가하여 큰 성공을 거둔 이 73세 노인은 평생 피아노를 사랑해왔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불굴의 의지로 건설회사를 일궈냈죠. 사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피아노를 치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어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손떨림이 심해졌고 기억력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과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KKS 음악실에 출연하며 부산 클래식계에 떠오르는 별로 주목받던 피아니스트 한지영. KKS는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클래식 음악 전문 방송국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는 KKS 음악실은 부산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그 무대에 서는 것은 모든 클래식 연주자들의 꿈이었죠. 한지영도 그 무대에서 쇼팽과 리스트를 연주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이제 한지영이 묻어둔 과거일 뿐이에요. 이 집 사람들에게는 경상도에서 올라온 평범한 가정부 김이모님일 뿐입니다. 왼손의 하얀 장갑도 단순히 습진 때문이라고 둘러댔어요. 25년간 쌓아온 거짓말이었죠. 때로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거실로 발걸음을 옮기자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새벽 햇살에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4천만 원이 넘는 고급 피아노였죠. 최동식 회장님이 5년 전 생일 선물로 자신에게 사준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는 점점 쓸쓸한 물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동식 회장님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예전처럼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한지영은 피아노 주변을 조용히 청소하며 건반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상하 건반이 손끝에 닿는 순간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25년간 억눌러온 감정이 용솟음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영은 재빨리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 집의 가정부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정체가 들켜서는 안 되었어요.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최동식 회장님이 내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73세의 노인은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구부정한 어깨, 느려진 걸음걸이가 나이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모님, 벌써 일어나셨군요.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네, 회장님,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입니다. 한지영이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최동식 회장님은 피아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말이에요. 예전엔 피아노를 치면 마음이 편해졌는데 회장님은 떨리는 두 손을 번갈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이 예전 같지 않구나. 그 말에는 깊은 좌절과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한지영의 가슴 한 구석이 아렸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거든요. 오후 3시가 되자 집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은미 피아노 선생님이 도착하는 시간이었거든요. 55세의 박은미는 부산에서 손꼽히는 피아노 교사로 유명했습니다. 30년 넘게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쳐 왔죠. 하지만 요즘 들어 최동식 회장님을 가르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치매 증상이 진행되면서 예전처럼 집중하기 어려워졌고 손떨림도 심해졌거든요. 박은미 선생님 스스로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평생 음악을 가르쳐온 교육자로서 학생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치매 환자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었어요. 매주 레슨을 올 때마다 회장님의 실력이 조금씩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회장님이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한지영은 거실 한편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며 레슨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걸레질을 하는 척하면서도 귀는 온통 피아노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최동식 회장님이 피아노 앞에 앉아 박은미 선생님이 친숙한 미소를 지으며 악보를 펼쳐 놓았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간단한 스케일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지만 회장님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레미파솔, 이렇게 간단한 음계조차 예전처럼 매끄럽게 연주할 수 없었어요. 한음이 끊어지듯 나왔죠. 예전에 최동식 회장님이라면 눈을 감고도 칠 수 있었던 기초 스케일이었는데 말입니다. 한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어요. 25년 전 자신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완벽하게 외웠던 곡들이 갑자기 손가락 끝에서 사라져버리던 그 절망감을 말입니다. 회장님, 손목에 힘을 빼시고요. 박은미 선생님의 부드럽지만 조금은 지친 음성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선생님에게도 스트레스였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장님은 더욱 당황스러워했어요. 평생 자신 있게 해왔던 일이 갑자기 어려워지니 스스로도 혼란스러웠거든요. 회장님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스케일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많이 못해지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과 함께 자괴감까지 묻어 있었어요. 73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온 사업가로서 이런 무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은미 선생님은 회장님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매가 진행되면서 예전처럼 피아노를 치시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30년 교육 경험에서 우러나온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진단이었죠.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선생님은 말을 망설였습니다. 다음 말이 얼마나 잔인할지 알고 있었거든요. 잠시 쉬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한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청소하던 손이 저절로 멈춰졌어요. 걸레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25년 전 자신도 비슷한 말을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의사가 더 이상 무리하시면 평생 치료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을 때의 그 절망감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지영의 왼손이 무의식적으로 하얀 압박 장갑을 만졌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픈 상처였어요. 회장님의 표정에서 당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모였습니다. 48세인 아들 최민재는 아버지의 침울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버지, 피아노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던데요. 아들로서는 아버지의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아버지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편히 쉬셨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며느리인 김서현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건강이 우선이에요. 피아노는 잠시 쉬시는 게 어떨까요? 45세의 서연은 전직 초등교사답게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속뜻은 명확했어요. 시아버지의 치매 진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라도 줄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매일 피아노 앞에서 좌절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온 가족에게 고통이었거든요. 하지만 16세 손자 최준호만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1학년인 준호는 할아버지와 가장 친한 사이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자란 아이였어요. 할아버지가 피아노 치는 걸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요. 준호의 순수한 말에 최동식 회장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16세 소년의 눈에는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이 보였어요. 피아노를 칠 때만큼은 치매라는 병도 잊고 진심으로 행복해 하시는 할아버지 말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걱정만 했지만 준호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준호야, 고맙구나.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 순간 한지영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73세 노인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슬픔과 체념이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대한 허무함까지 담겨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후 최동식 회장님은 혼자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늦은 걸까? 73년간 살아오면서 이처럼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해 왔는데 자신의 몸과 마음만은 어쩔 수 없었거든요. 한지영은 2층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앉아있는 회장님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절망감, 그 무력감, 그 모든 감정들이 25년 전 자신의 것과 똑같았거든요. 하얀 압박 장갑을 낀 손으로 창틀을 꽉 잡으며 한지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한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동식 회장님의 절망스러운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 보니 어느새 새벽 4시 30분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지영은
포기하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25년간 잠재워왔던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니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복도를 걸으며 한지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지금 하려는 일이 옳은 건지, 혹시 들키면 어떻게 될지, 하지만 회장님의 그 절망적인 눈빛을 생각하니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1층 거실로 내려온 한지영은 달빛에 비친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칠이 된 피아노 표면이 은은한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25년 만에 다시 느끼는 이 떨림,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지영은 천천히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의 차가운 감촉이 등을 통해 전해졌어요. 하얀 압박 장갑을 낀 채로 건반에 손을 올려놓는 순간 억눌러왔던 25년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움, 후회,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음악에 대한 사랑까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손목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쇼팽 녹턴 9번. 이번 한지영이 가장 사랑했던 곡 중 하나였어요. 데뷔 무대에서 연주했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첫 몇 마디를 조심스럽게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예전만큼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음악은 흘러나왔어요. 기교가 아닌 마음으로 치는 연주였습니다. 25년간 쌓인 아픔과 그리움이 음표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나왔어요. 한지영은 눈을 감고 연주에 몰입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가정부 김이모님이 아니라 피아니스트 한지영으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어요. 계단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연주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대신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깊이 감정을 담아 연주했습니다. 이모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동식 회장님이었습니다. 한지영의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회장님, 잠 못 드시나요? 한지영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천천히 말했어요. 25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 순간 들킬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모님도 잠 못 이루시는군요. 회장님은 한지영의 뒤편에 조심스럽게 서서 연주를 들었어요. 73세 노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위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참 아름답게 치시네요. 그 진심 어린 칭찬에 한지영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회장님도 앉으세요. 한지영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이제 와서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최동식 회장님은 한지영 옆에 있는 또 다른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 정면을 바라보지는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이 상황이 얼마나 특별하고 조심스러운지 알고 있었거든요. 달빛 아래 나란히 앉은 두 사람, 한 명은 과거의 영광을 잃은 전직 피아니스트, 또 한 명은 치매로 절망하는 73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음악 앞에서 평등한 두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한지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음악은 나이가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25년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리였습니다. 그 말에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모님, 제 손이 말을 안 들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73년을 살아온 한 남자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예전엔 이 피아노가 제 전부였는데 이제는 말끝이 흐려졌어요.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어요. 자신도 똑같은 감정을 겪었었거든요. 한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장님,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세요. 그리고 천천히 도레미 스케일을 연주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음계였지만 한지영의 손에서는 마법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음악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각 음표마다 호흡이 살아있었어요. 단순한 음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장님은 신기한 듯 한지영의 손가락 움직임을 뚫어져라 지켜보았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이제 회장님이 해보세요. 한지영의 부드러운 격려에 회장님은 조심스럽게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떨리는 손이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한지영의 방법을 따라하니 신기하게도 손목에 긴장이 풀렸어요. 아, 이상하네요. 회장님이 놀라며 말했어요. 손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73세 노인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 중간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잠옷 차림으로 몰래 내려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16세 소녀는 숨을 죽이며 할아버지와 이모님의 특별한 시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떠오른 희망의 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비밀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회장님, 내일 밤에도 오시겠어요? 한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도 놀랄 정도로 자연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걱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비밀로 하죠. 한지영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벽 레슨이 시작되었어요. 상처받은 두 영혼이 음악을 통해 서로를 치유하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25년간 잠들어 있던 한지영의 마음과 절망에 빠져 있던 회장님의 희망이 하나의 선율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3주가 흘렀습니다. 끊기지 않고 이어진 비밀 레슨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최동식 회장님의 손놀림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치매로 인한 떨림은 있었지만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한지영이 알려준 대로 마음으로 치기 시작하면서 예전의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오후 3시 박은미 선생님이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레슨을 시작하려던 박은미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최동식 회장님이 연주하는 도레미 스케일이 3주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손목에 힘이 빠져 있었고 각 음표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곡을 해볼까요? 박은미 선생님이 쇼팽의 간단한 왈츠를 꺼내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주저했을 회장님이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영은 거실 한편에서 걸레질을 하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님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몇 마디부터 박은미 선생님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상하네요. 중얼거리며 회장님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단순히 음표를 정확히 치는 것을 넘어서 감정이 담긴 연주였거든요. 치매 환자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회장님, 언제부터 이렇게 잘 치셨나요? 박은미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냥 혼자 연습하다 보니까요. 회장님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눈빛에는 자신감이 생겨 있었어요. 3주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박은미 선생님은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변화를 알렸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회장님 실력이 정말 늘으셨어요. 48세 최민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요즘 혼자 연습을 많이 하시나? 45세 김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박은미 선생님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이런 변화는 보통 체계적인 지도 없이는 어렵거든요. 선생님의 말에 식탁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혹시 회장님이 다른 곳에서 레슨을 받으시는 건 아니죠? 최민재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혹시 다른 선생님께 따로 배우고 계신가요? 아니다. 정말 혼자 연습한 것뿐이야. 회장님의 대답이었지만 박은미 선생님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30년 넘게 피아노를 가르쳐 온 경험으로는 이런 급격한 변화가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한지영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박은미 선생님의 예리한 눈빛이 자신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거든요. 김이모님, 갑자기 박은미 선생님이 한지영을 불렀습니다. 네, 선생님, 한지영이 고개를 숙여 대답했어요. 혹시 회장님이 밤에 피아노 연습하시는 거 들어보셨나요? 순간 한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아니요, 제가 일찍 자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16세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해했어요. 할아버지와 이모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할아버지 혼자 열심히 하신 거예요. 준호가 나서서 말했지만 박은미 선생님의 의심 어린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한지영과 회장님의 비밀 레슨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박은미 선생님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다음 주 레슨에서는 더욱 집요한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누군가 따로 가르쳐 드리는 분이 계신 거죠? 55세 베테랑 교사의 직감으로는 이런 급격한 변화가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최동식 회장님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아닙니다. 선생님, 하지만 박은미 선생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표현력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분명히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신 흔적이 보입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한지영은 2층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며 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박은미 선생님의 추궁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 집에 피아노를 칠 줄 아는 다른 분이 계신가요? 질문이 직격탄처럼 날아왔습니다. 김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피아노 못 치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박은미 선생님의 시선이 한지영에게 향했습니다. 김이모님은 어떠세요? 순간 한지영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어요. 저는 시골에서만 살아서 그런 건 전혀 모릅니다.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박은미 선생님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혹시 누군가 몰래 와서 가르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까 하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죠. 다만 한지영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청소하는 모습, 피아노 주변을 지날 때의 표정, 모든 것이 수상해 보였거든요. 일주일이 더 지난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박은미 선생님이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최동식 회장님에게 즉석 연주 테스트를 제안했어요. 회장님, 처음 보는 곡을 연주해 보시겠어요? 바흐의 인벤션 1번 악보를 내밀었습니다. 한지영은 2층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회장님이 그 곡을 연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밤마다 가르쳐준 화성 이론 덕분에 바의 대위법적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더욱 의심받을 게 뻔했습니다.
최동식 회장님은 악보를 잠시 들여다본 후 연주를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곡임에도 불구하고 각 성부의 독립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해냈습니다. 박은미 선생님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중얼거리며 회장님의 손놀림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마지막입니다. 박은미 선생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누군가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때였습니다. 한지영이 급히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던 중 들고 있던 청소 도구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왼손의 하얀 압박 장갑이 벗겨져 나갔어요. 손목과 손가락 사이에 감겨있던 특수 보조기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치료용 의료기기였죠. 그리고 손가락 끝에는 수십 년간 피아노를 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굳은 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박은미 선생님의 눈이 한지영의 손에 고정되었습니다. 30년 넘게 피아노를 가르쳐온 베테랑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잠깐만요. 박은미 선생님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 이모님, 그 손은 뭔가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급히 장갑을 다시 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농사일 하다가 다쳤습니다. 변명해봤지만 박은미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사일로는 저런 굳은 살이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에 한지영은 더욱 울먹였습니다. 최민재도 고개를 숙였어요. 한 선생님, 아버지가 요즘 정말 달라지셨거든요. 예전처럼 웃으시고 활기차세요. 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처음엔 치매 때문에 걱정만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보는 게 행복해요. 박은미 선생님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너무 의심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지영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전문가로서 정말 훌륭한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최동식 회장님이 제안했습니다. 한 선생님, 이제 공개적으로 저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한지영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6개월이 흘렀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어요.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여 최동식 회장님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73세 노인이 피아노 앞에 앉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한지영은 한편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쇼팽 발라드 1번의 아름다운 선율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치매로 인한 약간의 떨림은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누구보다 진실했어요. 음악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어요. 최동식 회장님이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몇 달 동안 치매로 인해 이름을 헷갈리던 할아버지가 정확히 손자의 이름을 불렀어요. 할아버지 연주. 어떠니? 16세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최고예요. 온 가족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한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5년간 묻어두었던 꿈이 이런 방식으로 되살아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최민재가 한지영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희 가족이 되어주세요. 정말 진심 어린 제안이었습니다. 그 후 한지영은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음악 치료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최동식 회장님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한 희망을 전해주었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기적 같은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지영이 최동식 회장님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음악은 늦지 않았습니다. 꿈도 늦지 않았어요. 73세 노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늦은 꿈은 없네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피아노 선율과 함께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리고 사랑합니다.